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국힘당의 후보가 이 5.18의 기념식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45년 동안의 이 갈등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이 멍울이 들고 이런 갈등, 정오, 이런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도 이런 것들이 김문수 후보야말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격자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또 이 갈등이 또 재발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여기에 대해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 문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5.18 행사위원회에서 김문수 전야제 참석을 반대를 해가지고 김호용 뭐 이런 그 전두환 때의 사람들을 바로 임명했다가 했던 그런 그 철회를 했던 것을 문제를 삼아 가지고 전야제 참석을 반대했어서 국힘당에서는 사과를 요구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그러면은 전야에 참석을 못하게 한다면은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5.18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 되고요. 결국은 김문수 이 후보가 5.18 민주 묘지에 참배를 했습니다. 참배를 하면서 방명록에다가 피로 쓴 민주주의 방명록을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에 후보단들이 이 선거위원단들이 쭉 모든 사람들이 많은 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추모관으로 45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에 묘지를 찾아가지고 방명록에 이렇게 피로 쓴 민주주의, 올 강주 피로 쓴 민주주의 쓰고요. 김 후보는 참배를 마친 후에 5.18 추모관을 둘러보면 가운데 강주 지역의 대학생들이 5.18 민주묘지 앞에서 내란 세력 물러가라 구호를 외치면서 김 후보의 참배를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오늘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이 앞전에 한덕수 고향의 사람도 가서 화합을 외쳤지만은 결국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참배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문제가 갈등이 또 불거졌는데요. 오늘 마침내 김문수는 이렇게 그 현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이 연설을 했는데요. 그것이 정말 온 국민들의 통안의 연설, 10분간의 통안의 연설이 입장문이 정말 우리 온 민족의 가슴에 정말 그 감동을 옮겨주는 그런 이 연설이었다. 이렇게 지금 잠깐 이런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올해 피해자로서 민주화 주역의 인물인 5.18 기념식에 참여를 거부를 한 것에 대해서 온 나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치유, 화합, 이 정오와 독재 국가로 가서는 안 된다. 이제는 치유와 화합과 그런 것을 강변을 하면서 온 국민들이 나라가 전체가 다 숙련한 정말 그런 기억을 다시 한번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김문수만이 할 수가 있는 그런 연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김문수의 그 연설 내용입니다. 내용에 올해 저는 피해자로서 강주 교도소에서 2년 동안에 자신이 고문을 하면서 꽃 가꾸기 같은 것을 했는데 여러 이 서울교도소, 안양교도소, 구치소, 목포교도소, 강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렇게 2년간 하면서 독방에서 사망한 전남대 대학 총학생회 회장이 거기에 단식을 하다가 사망했던 그런 이 독방에서 생활하다가 그 교도관의 강한 이런 주문 때문에 무섭게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88년 올림픽이 끝난 그때 10월 3일 개천절 특사로 풀려났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조운동을 하다가 말이죠.
이 감옥의 투쟁을 그 감옥에다가 갔는데 그리고 간부들은 다 해고를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갖고요. 이 처음부터 5.18 전에 노조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5.18이 마침내 터져가지고 삼청교육대 대상, 이 대상이 돼가지고 그래 도망 다니다가 피신을 하는 생활 가운데 이 간부들 삼청교육대에 다 가가지고 그 후에는 마침내 유공자 보상을 다 이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분노하고 울고 해 지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직선제 개헌 그 뒤로 이렇게 또 투쟁을 계속해서 이런 여러 그 서울, 안양, 목포, 강주 교도소 수감 생활을 이렇게 또 2년 동안에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순천에서 올라온 노조위원장하고 있는 이제 이번에 부인이 되어진 이제 노조위원장 분의 그 자취방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래서 만나게 되어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다. 설난영 씨죠. 그런데 그 처가댁에 지금도 순천에 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가면은 그 인사도 잘 안 하고 악수도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요. 이 미움과 정오를 이제야 끝내야 된다. 민주주의가 이 만발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숭고한 정신이 5.18 정신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는 무엇보다도 정치가 똑바로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자, 5.18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요. 이 부패와 독재,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화의 그 병폐가 되는데 지금 그런 그 5월이 되면은 너무나 가슴 아픈 기억이 있다 이러면서 정말 그 눈물을 된 이후에 먹으면서 광주교도소에 와서 제가 또 1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하면서 아래와 같이 연설문을 여기 YTN에서 이렇게 실어 놨는데요. 그때 연설을 쭉 했던 정말 그 눈물을 머금으면서 이렇게 하는 차분한 말을 정말 가슴에 찔립니다. 너무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저려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독재, 부패, 거짓말하고 도둑질이 안 된다. 이 정치 5.18 정신이라는 게 뭐냐. 이런 독재 세계가 유례가 지금 없는 독재 시대의 도래를 다시 하게 된 거. 입법 독재뿐만 아니라 대법원 자기를 재판했던 대법원장을 청문회를 하겠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제명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소외를 한다고 그럽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다시는 재판도 못하게 하고 대법관 100명을 더 늘려가지고 이 자기 편의 사람을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법을 주물리는 그리고 이 선거법에서 빼버리기도 하고요. 이 수사한 검사를 탄핵도 하고 감사원장도 탄핵을 자신 수사했다고 해서 탄핵을 하는 검찰총장도 탄핵을 하는 자 이런 입법 독재 이 헌법 독재가 이렇게 되어졌다. 이래서 회계망측한 독재 시대로 지금 독재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민주주의로 한 발전을 더 할 것이냐. 자 이런 거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제는 화합을 해야 되는데 화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정말 자신이 가장 민주화를 위해서 이토록 절절하게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가겠다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자, 이거야말로 정말 굉장한 하나의 이 단면이 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호남이는 이제는요, 45년이 지나면서 어떤 면에서는 절대 강자가 되었습니다. 절대 강자가. 많은 발전도 하고 진출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이 국가의 모든 것이 5.18을 기준으로 줄을 세우고 무릎을 꿇고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이 여기 올인이
되어져 있다는 것에서 뭔가 이게 잘못되어졌다. 사실은 이 언론까지 그러니까 국회, 행정, 사법까지 다 이제 이 야권 뭐 호남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 지었다. 거기다가 언론 제4의 정부로 가는 언론도 거의 노조들이 다 그 중심으로 다 지금 털어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뭐 문화 계통도 뿐만 아니라 언론도 문화도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독재로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반대당 예를 들면은요. 정말 돌이켜 보니까 대통령이 2명이 되는데도 이런 관련 5.18과 강주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져서 경상도 사람을 빌려 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런 것에 동조를 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발전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결국은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대통령들 뭐 이런 사람들을 결국은 대통령도 둘 다 탄핵을 끌어내리는 이런 엄청난 세력이 바로 지금 국회 전체를 장악하고 모든 무소불위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뭐 대통령을 누가 돼도 또다시 끌어낼 수 있는 이런 헌법을 제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대법원장도 또 저 이제 헌법재판소도 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진 이런 무소불위의 이런 권력을 가진 이런 것이 바로 호남과 또 5.18을 어떤 좀 중심 거기에 중심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오늘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사람이 다시금 되어져서 앞으로 되어지면은 나라가 어떻게 더 상처를 받고 어떻게 더 자편향이 되어지고 치유와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문수 같은 사람이 치유와 화합을 앞장서달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데모를 또 하고 참배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또 금지를 시키고 자 이렇게 했다면 이 나라는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